오늘은 물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제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학습 목표, 물 전기분해 이론, 알카리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습 목표는 물 전기분해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물 전기분해 종류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 전기분해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물의 구조는 수소 기체와 다른 기체의 H2O는 수소 원자의 전자 1개가 산소 원자로 이동하여 H+의 이온 2개가 1개의 산소 O2-와 이온 결합, 즉 흘릉 인력으로 결합된 분자입니다. O2-를 중심으로 2개의 H+를 연결하는 결합각은 105도입니다.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거리는 1옴스트롱, 약 10의 -10승 메타입니다. 산소와 수소 이온의 결합은 물의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진동하게 됩니다. 맨 첫 그림은 물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물은 수소 결합에 의한 물 분자의 구조, 즉 산소와 수소가 수소 결합에 의해 결합하고 있으며 물 분자의 구조는 약 결합각이 105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의 진동 모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드 1은 산소 2-와 H+를 연결하는 선 위에서 2개의 H+가 같은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O2-는 2개의 H+를 연결하는 선 위에서 직격 방향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모드 2에서는 O2-의 진동 방향은 변함이 없고 2개의 H+의 진동만이 O2-와 H+를 연결하는 선의 직격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모드 3은 2개의 H+의 진동이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고 O2-는 2개의 H+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평행하게 진동합니다. 이렇듯 물의 진동 모드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수소 결합을 먼저 깨야 됩니다. 25도씨에서 H+와 OH- 농도는 약 1/10^-7승 몰/리터입니다. 물 분자의 밀도는 55.34 몰/리터이고 물이 이온으로 될 확률은 적습니다. 전도율은 약 5.7 곱하기 10^-8승 per ohm cm로 작은 값을 가집니다. 먼저 그러면 물 전기분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물분해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분해에 의해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총 반응은 나타내면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이 H2O가 H2 가스와 2분의 1 O2 가스로 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 일물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총 에너지 변화, 즉 델타 H는 델타 G 플러스 델타 Q가 됩니다. 여기서 H는 엔탈피를, G는 깁스 자유 에너지를, Q는 열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깁스의 에너지인 델타 G의 변화는 전기 에너지, 광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격이 높고 곧바로 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열 에너지로부터 얻기는 어렵습니다. 델타 Q는 T 델타 S로 표현될 수 있으며 T는 절대 온도, S는 물이 그 온도에서 갖는 엔트로피입니다. 즉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는 물의 액체 상태에서의 엔트로피와 수소 및 산소로 분해된 계의 엔트로피와의 차이입니다. 절대 온도 T와 델타 S에 가해준 양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열 에너지가 됩니다. 깁스 자유 에너지는 물 분자에 전자를 주거나 빼앗는 일을 하며 물 분자의 결합을 깨고 분해하는 데 이용됩니다. 열 에너지는 원자 또는 이온의 진동을 크게 하여 분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 전기분해에서 온도에 따라 요구되는 총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총 에너지 요구량, 즉 엔탈피 변화인 델타 H는 온도와 함께 서서히 증가하고 0에서 1000도씨에서 283.5에서 291.6 kJ/몰 H2로 나타냅니다.
온도와 함께 열 에너지인 델타 Q를 증가시켜 전기 에너지 요구량인 델타 G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5도씨 1기압에서 물을 분해하여 같은 온도, 같은 기압의 수소와 산소를 얻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는 델타 H는 델타 G 플러스 T 델타 S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엔탈피 변화 델타 H는 285.8 kJ/몰이고 델타 G는 237.3 kJ/몰, 델타 S는 163.2 J/Kelvin/몰이 됩니다. 열 에너지는 298 켈빈 곱하기 163.2 J/Kelvin/몰을 해주게 되면 48.68 kJ/몰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에너지의 83% 이상이 깁스 자연에너지입니다. 전기분해 기초로 살펴보면 물 전기분해 반응의 경우 음극에서 물 분자와 전자가 반응하여 두 개의 OH-와 수소가스를 발생하고, 양극에서는 두 개의 OH-가 반응을 하여 물과 두 개의 전자와 2분의 1의 산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 전기분해에 필요한 이론 전압을 살펴보면 V셀은 E0가 될 것이며, E0는 E O2- EH2가 되고, 이거는 ZF분의 델타 G가 됩니다. 여기서 E O2와 EH2는 산소, 수소의 표준 단극 전위인 볼트를 나타내며, Z는 전자수, 여기서는 E가 됩니다. 또한 F는 패러데이 상수로 96,458 쿨롱/몰이 됩니다. 25도씨 1기압에서의 최소 이론 전압은 1.23V입니다. 즉 V셀은 ZF분의 델타 G에서 델타 G에 237.3 곱하기 10의 3승 J/몰을 대입하고 Z에 2, F에 패러데이 상수인 9.65 곱하기 10의 4승 쿨롱/몰을 대입하면 1.23 J/쿨롱이 될 거고, J/쿨롱은 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25도씨 1기압에서의 최소 이론 전압은 1.23V입니다. 물 1몰에 2패러디의 전기량, 즉 2패러디는 2 곱하기 96,458 쿨롱이 되어 53.6 암페어아워가 될 것이고, 여기서 1쿨롱은 1 암페어퍼세크이기 때문입니다. 즉 EF의 전기량을 가하면 수소 1몰, 즉 22.4리터와 산소 0.5몰이 발생하게 됩니다. 표준 상태에서 수소 1 노르말 큐빅미터의 경우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이론 전기량은 2392 암페어아워 퍼 노르말 큐빅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1 노르말 큐빅미터는 1000리터를 의미합니다. 수소 1 노르말 큐빅미터 제조에 필요한 이론 전력은 2.392 곱하기 셀 전압이 될 것이고, 단위는 킬로와트/아워 퍼 노르말 큐빅미터가 됩니다. BOP, 즉 주변 설비의 손실을 5%로 가정한 이론 전압은 앞에서 나타낸 이론 전력 곱하기 1.05가 되어 2.512 곱하기 셀 전압이 될 것이고, 단위는 킬로와트/아워 퍼 노르말 큐빅미터가 됩니다. 또한 열 중성 전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열 중성 전압은 열의 공급이 없는 이상적인 셀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 이론값입니다. 즉, 열 중성 전압의 전압 V는 ZF분의 델타 H가 될 것이고, 이때 델타 H는 엔탈피입니다. 따라서 델타 H에 285.8 곱하기 10의 3승 J/몰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1.48V가 됩니다. 즉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에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열 중성 전압의 최소 이론값은 1.48V입니다. 열 중성 전압은 열을 포함한 물 전기 분해 반응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총 에너지 요구량을 의미합니다. 셀 전압은 1000도씨 이하에서 약 1.47에서 1.48V를 가지지만, 만약 물이 수증기 상태라면 100에서 1000도씨에서 1.26에서 1.61V로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 물 전기 분해에서 열 중성 전압은 연력학적 비과역 반응과 열 손실 때문에 이론값보다 약간 높습니다. 따라서 저온의 물 전기 분해에서는 과전압과 내부 저항 손실 때문에 열 중성 전압보다 높은 전압에서 운전되게 됩니다. 물 전기 분해의 셀 전압 V는 이론적인 전압 V셀
오음 저항에 의한 과전압 V오음, 전극 반응이 발생하는 활성 과전압 V 액티베이트, 농도 차에 의해 발생하는 과전압 V 컨센트레이션의 합입니다. 즉 물 전기분해 셀 저항은 V는 V셀 더하기 V오음 더하기 V액트 더하기 V콘이 됩니다. 물 전기분해에서 셀 잠락과 전류 또는 전류 밀도는 밀접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류 밀도는 패래더의 법칙에 의한 수소 생산 속도와 거의 비례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기분해 셀에서 각 선분의 전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이론 분해 전압인 1.23V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셀에서 갖고 있는 셀의 터미널과 극판, 격막 전해액에 의해서 생성되는 오음 손실에 의한 전압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포 발생에 의한 전압 손실, 수소 과전압과 산소 과전압에 의한 오음 손실이 있어서 전압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적인 물 전기 분해의 패래데이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전류 효율은 이론적 수소 생산 속도와 실제 수소 생산 속도의 비로 정의됩니다. 수소 생산 속도의 차이는 가스 배출에 따른 전류 손실과 생성된 가스의 반대극으로의 투과에 의해 발생합니다. 생성된 가스의 반대극으로의 투과는 온도와 압력과 함께 증가하고 낮은 전류 밀도에서는 낮은 가스 생산 속도 때문에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전류 손실은 낮은 전류 밀도와 고온에서 낮은 전기 저항에 의해 증가하게 됩니다. 물 전기분해 셀에서 총 수소 생산 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수소 생산 속도 UH2는 앞에서 설명한 전류 효율 NC 곱하기 EF분의 NCI 곱하기 22.4 곱하기 3.6이 됩니다. 여기서 NC는 물 전기분해 장치의 전해 셀수이고 I는 전류 암페어입니다. 물 전기분해의 효율은 HHP 즉 수소의 고유 발열량 3.54 kWh per 노르말 큐빅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효율 NHHV는 P분의 UH2 곱하기 HHV의 H2가 됩니다. 여기서 P는 사용된 전기에너지의 전력 킬로와트입니다. 위식을 물 전기분해에 필요한 실제 전압 V로 나타내면 효율 NHHV는 NC 곱하기 V 곱하기 I분의 NC 곱하기 EF분의 NCI 곱하기 수소의 고유 발열량이 될 것이며 이거는 정리하면 V분의 1.48V 곱하기 앞에서 얘기한 수소의 이론 효율이 됩니다. 전기분해의 이론 효율이 됩니다. 수소의 저유 발열량 3kWh per 노르말 큐빅미터로 나타나게 되면 즉 저유 발열량 기준의 물 전기분해 효율은 V분의 1.23V 곱하기 NC가 됩니다. 그러면 물 전기분해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의 전기분해를 수행하는 장치를 전해조 또는 단위셀이라고 합니다. 셀은 양음극의 두 개의 전극, 전해액, 경막인 전해줄로 구성됩니다.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는 산소 반응, 즉 OER이 생기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는 환원 반응, HER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해액은 순수한 물, 고온 수증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 이온 혹은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경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이온을 성태 쪽으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수소의 생산량은 전극 면적에 비례하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단위셀을 여러 개 적층한 스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물 전기분해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전기분해 종류에는 알칼리 수전해, 구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고온 수증기 전기분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칼리 수전의 경우 수용 전해액으로 KOH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극에서는 4개의 물 분자가 4개의 전자를 받아 4OH-와 2개의 수소를 생성하고 양극에서는 4OH-가 2개의 물 분자와 4개의 전자, 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에서는 음극에서는
4개의 수소이온과 4개의 전자가 반응하여 2개의 수소가스를 발생하게 되고, 양극에서는 2개의 물 분자가 4개의 수소이온과 4개의 전자와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고온수증기 전기분해에서는 음극에서는 2개의 물 분자가 4개의 전자와 반응을 하여 2개의 수소가스와 2개의 산소이온을 발생하게 됩니다. 양극에서는 2개의 산소이온이 산소 분자와 4개의 전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 전기분해 사용 종류 중에 알칼리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 막 수전해, 고온 수증기 전해를 비교해보면, 전해액으로는 알칼리 수전해에서는 20에서 30%의 KOH를 수용하고 있고, PMW에서는 순수 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HTSE는 수증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리막으로는 AWE는 음이온 교환막을, PMWE는 양이온 교환막을, HTSE는 고체 산화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극에는 양극에서는 AWE 같은 경우 니켈 코발트 합금을, PMWE 같은 경우는 루테늄 옥사이드 또는 이리듐 옥사이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HTSA는 란탄 스트론튬 망간 계열과 지리코니아 ETL을 결합한 지리코니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극의 음극에서는 AWE 같은 경우 Ni와 니켈 몰리브덴 합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PMWE 같은 경우는 백금과 백금 팔라듐 전극을 활용하고 있고, HTSE는 이리듐이 포함된 지리코니아에 니켈을 코팅한 전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류미터를 살펴보면 AWE는 0.1에서 0.4 암페어 퍼 큐빅 센티미터에서 스퀘어 센티미터에서 작동하게 될 것이고, PMWE는 0.6에서 2.0, HTSE는 0.3에서 2.0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셀 전압을 살펴보면 AWE는 1.8에서 2.4V, PMWE는 1.8에서 2.2V, HTSE는 0.7에서 1.5V를 나타내게 됩니다. 운전 온도는 AWE는 50에서 80, PMWE는 50에서 80, HTSE는 650에서 1000도씨에서 운전하게 됩니다. 운전 압력은 AWE 같은 경우는 30기압 이하, PMWE는 200기압 이하, HTSE는 25기압 이하에서 운전하게 되고, 발생하는 수소의 순도는 AWE 같은 경우 99.5에서 99.9998%, PMW에서는 99.9에서 99.999%, HTSE 같은 경우는 99.9%의 수소 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위 발열량 기준의 시스템 효율은 AWE 같은 경우는 68에서 77%, PMW는 60에서 77%, HTSE는 약 89%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명면에서는 AWE는 약 10만 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있으며, PMW는 4만 시간, HTSE는 1만 시간 이하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스택 에너지 요구량인, 즉 1 노르말 큐빅미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킬로와트아워는 AWE 같은 경우 4.2에서 5.9 킬로와트아워, PMW에는 4.2에서 5.5 킬로와트아워, HTSE는 3.2 킬로와트아워 이상입니다.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요구량은 살펴보면 AWE는 4.5에서 6.6이고, PMW는 4.2에서 6.6, HTSE는 3.7 이상입니다. 개발 단계를 살펴보면 AWE는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형화가 가능합니다. PMW는 약 시간당 50노르말 큐빅미터 정도의 소규모에 적용되고 있으며, HTSE는 아직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가격을 살펴보면 AWE는 킬로그램당 800에서 1300 유로가 되고, PMW 같은 경우 1200에서 2000 유로가 됩니다. 그러면 수전의 종류 중에 알칼리 수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칼리 수전에는 현재 실용화 및 상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 전기분해 방법입니다. 왼쪽은 물 전기분해의 원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양극에서는 2개의 OH- 이온이
이온이 물과 산소 2분의 1 산소를 발생하게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게 됩니다. 음극에서는 두 개의 물 분자가 두 개의 전자와 반응을 하여 수소 분자와 두 개의 OH-를 생성하게 됩니다. 음극에서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K+와 전자가 반응을 하여 K가 됩니다. 즉 K+ 양이온이 환원됩니다. 두 번째로 K와 물이 반응하여 K+와 H+, OH-를 생성합니다. 즉 K가 물과 반응하여 H+와 OH-를 만들고 이온이 됩니다. 세 번째로 H+와 H+ 이온이 반응을 하여 H2가 됩니다. 즉 반응성이 높은 H+가 음극의 금속과 결합하고 또 다른 결합된 H+ 합쳐져서 수소 분자가 되면서 기체 상태로 음극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극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OH-가 OH와 E-로 됩니다. 여기서는 OH- 음이온이 산화가 됩니다. 두 번째 반응에서는 OH-가 2분의 1 H2와 2분의 1 O가 됩니다. 이온이 반응해서 물과 산소 원자를 만듭니다. 세 번째 반응에서는 O와 O가 반응하여 O2가 됩니다. 즉 반응성이 높은 산소 원자가 양극의 금속에 붙어 있다가 다른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산소 분자가 되면서 기체 상태로 양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알칼리 수전화의 부품 소재로 전해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해액의 요구 조건은 비전도도가 크고 양극 전극에 대한 부식성이 작고 발생가스 기포의 상승 온도가 높고 대기 중에 CO2 흡수도가 낮고 값이 싸야 됩니다. 알칼리 수전화에 전해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 NaOH와 KOH를 비교해보면 부식성 면에서는 NaOH가 낮습니다. 또한 최대 비전도율 용액 농도를 살펴보면 NaOH는 20%이고 KOH는 30%입니다. 가격면을 살펴보면 NaOH는 저가이고 KOH는 고가입니다. 또한 CO2가 흡수된 경우에 도전율 저하를 살펴보면 NaOH는 크고 KOH는 작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알칼리 전해액의 농도와 전도도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KOH의 경우 25도에서 농도가 약 30%일 경우가 가장 높으며 역시 50도에서도 농도가 30%일 때 전도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NaOH의 경우 농도가 약 15에서 20% 사이에서 25도씨의 경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50도씨에서도 마찬가지로 약 20% 부근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NaOH보다 KOH를 최근에 알칼리 수전화용 전해액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오른쪽 그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KOH의 전도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용되는 전해액의 양은 전극 사이의 거리, 즉 부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극 간의 거리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하여 수소 제조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해액의 양이 너무 적으면 운전하는 동안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어 성능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해액의 부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손실이 없다면 운전하는 동안 전해액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생성될 때 주로 물만 소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을 보충하여 전해액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극 쪽에서 KOH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체 분리층에 음극과 양극의 전해액을 혼합하여 재분배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알칼리 전해액의 순환 개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해액이 들어오게 되면 전해액 필터를 통하게 되고 전해액 펌프에 의해 전해액의 각 셀에 보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셀에서 보내진 전해액은 전기분해에 의해 수소와 산소가스로 분해되고 이때 수소가스 분리기로 들어가 가스와 미분해, 즉 미반응된 KOH로 분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집된 KOH 용액은 다시 재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칼리 수전화용
경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막으로는 성면, 티탄산 칼륨과 같은 세라믹 산화물 또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프로필렌 설파이드와 같은 고반제를 활용한 하이드록실 이온 전도성을 갖는 다공성 다이어프램을 사용하여 양극과 음극 전해액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공성 다이어프램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된 수소와 산소가스의 약간의 혼합과 전해 효율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교환막의 역할은 즉 히드록실 이온, OH-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것이고 발생한 산소와 수소가 혼합하지 않도록 양극과 음극을 서로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음이온 교환막의 요구 조건은 전해 효율의 향상을 위해 OH-이온에 대해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질 것이며 알칼리 용액에 대한 높은 내교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칼리 수준의 전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극은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알칼리 수준의 시스템에서 스택 가격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택 가격 중에서 전극 가격이 50%를 점유하고 있고 따라서 전극은 전체 시스템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알칼리 수준의 시스템의 부품 소재 가격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스택의 경우 알칼리 수준의 경우 스택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력, 그 다음으로 가스 컨디션 또한 BOP 등이 각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택의 경우 스택을 나눠보면 가장 높은 경우가 막이 될 것이며 막은 약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에노드와 캐소드의 전극이 약 11% 정도를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극의 가격 비중을 낮추면 수소조주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극은 수소와 산소 발생 전압에 관여하며 따라서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